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과 경악, 쪽박찬 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쪽박 찼습니다. 쪽박. 이사 대책이 제가 발표됐을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렸던 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좋은 의도로 지금 아파트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 이사 대책에 연관된 상기심 도시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도 추구하고 있는 아파트 공급 대책,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용적률을 주고 층수를 풀다 해서 이제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다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사 대책이 나올 때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속보가 오늘 떠버렸죠. 국토부 투기 조사 완료 때까지 13만 가구 공급 연기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왜 애초부터 안 됩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하고는 완전히 방식이 다릅니다. 1기와 2기 신도시는 국유지였어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토지를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추진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는데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수용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 정부, LH, 국토부 사람들이 다 17년도부터 투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3년 전에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에 있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진실을 파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기 신도시라고 하는,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이사 대책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땅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승자가 누구겠습니까? 처음에 보상을 해주겠죠. 처음에 그 사람이 산 단가에서 한 3, 4배 정도로 보상해 주다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보상해주는 사람들, 보상받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한 50배, 100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처음에는 보상을 작게 해주다가 버티면 버틸수록으로 그 땅이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까 보상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 꾼들입니다. 전부 다 꾼들.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지금 투자를 했던 사람,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다 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보상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상기 신도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나중에 이거 백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백지가 되고, 그리고 총 가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기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가구 수가 25만 가구인데 일단 이미 13만 가구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줄줄이 다 연기됩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구조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땅 투기 의혹 오늘 나오죠. 여파로 수도권 18만 가구 중에 11만 가구 신규 택지는 또 발표 연기되는 겁니다. 이 계속 발표 연기돼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 때 다 해먹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는 2기 신도시도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하다 보니까 사전 청약도 순조롭게 되고 바로 사전 청약을 받고 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어요. 사전 청약을 우리가 7월 달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땅이 없는데.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짓든 여기서 뭐 오두막집을 짓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땅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이 언제 확보되는 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양가가 얼마겠어요? 분양가를 얘기를 안 하죠.
민간에서 짓는 무슨 하이엔드 아파트보다 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높아집니까? 투기꾼들이 땅을 매입한 사람들, LH, 국토부, 청와대, 정부에서 땅을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이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틸 거 아니에요. 버텨야지. 버티면 버틸수록 높은 보상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보상금을 다 주고 나면은 이 아파트를 질 때 건축원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땅값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민간에서 지금 자유롭게 짓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이면에 왜 안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사 대책이 발표됐을 때, 이사 신규 택지 신도시 발표됐을 때부터 제가 줄곧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면에 깔리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뭘로 돈을 법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땅 투기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햄버거 팔아서 돈을 버는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회사들은요, 전 세계 요지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가게 만듭니다. 땅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땅 투기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기심 도시가 들어가는 곳에 끝까지 버티겠죠.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왜 버팁니까? 왜 데모하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노동자들 시위합니다. 회사에서. 왜 시위합니까? 그리고 무슨 용산개발이라든가 뭐 개발주고 가면은 상기심 도시도 다 개발입니다. 개발주고 가면은 다 삽들고 나와가지고 다 시위를 하죠.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걸리지 않으면요, 노동자도 무슨 뭐 생존권 사수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생존권 사수야. 생존권 사수. 말은 전부 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끼지 않으면요, 시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나중에 보시면은 상기심 도시 보상금 가지고 나중에 시위합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시위해요. 돈 더 달라고.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이거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산정이 안 된다. 이거는. 근데 그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고 낙후 도심에 청가구 안팎을 쪼개기 한다.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 포함해서, 그래서 뭐 그들끼리 모아갖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죠. 낙후 도심. 그래서 무슨 뭐 쪽방촌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선호를 하는 주민들 반발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개발도,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내일은 또 기사 보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여기 입주민들은 누구는 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지나면 또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다 뺏기는데.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절반이 50% 이하가 여러분들 잘 아시만 임대주택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구조적인 이유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 뺏겨가면서 개발을 누가 선호합니까? 역세권 개발 누가 선호하겠어요? 낙후도심 쪽방촌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기심 도시하고 이사 대책에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 데는 딱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은 군부지예요, 군부지. 그러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국유지 그린벨트를 다 해먹었어. 이제 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딱 하나입니다. 남은 게 군부지예요. 그런데 군부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공급을 하는 가구 수를 보세요. 1100가구입니다. 1100가구. 그러니까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가 동네 근처에 마실 나가게 되면은 아파트, 중형 아파트 있죠. 1,000세대 정도. 그 하나 단지 하나 만드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나머지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 남태령 군관사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배동하고 뭐 과천 그 사이에 있죠. 그 300가구 하나 있고, 그 다음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여기 2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례군 부지 650가구,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안 돼. 여러분들 말장난인 겁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보시면은 동작구 본동에 있는 수방사 부지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급됩니다. 이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심보라고 했죠.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은 행복주택이 같이 들어가죠. 행복주택이 85가구밖에 안 되고 군관사로 187가구 들어가고요. 그래서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주택이라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어차피 원밸리도 아크로 리버파크도 다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사업인데 스카이라운지까지 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에 존재하는 한강변의 최고급 아파트에 존재하는 스카이라운지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정된 곳 세 곳 중에 수방사업 부지는 저는 강조를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청약을 해라.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명박 정권 때 반값 아파트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히트를 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사 대책에서 공급하는 상기 신도시는 분양가가 모른다, 깜깜이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 보상이 얼마에 따라서 저는 분양가가 좌우될 것 같은데 민간에서 추진하는 분양가 근접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넘어가거나 미달이 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서울시장이 당첨된 오세훈의 공급을 만드는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 그러고 투기 행위는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했다고 해요. 오후 2시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집값 상승 원인은 문재인 정부 후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오늘 오후 2시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집값 수급 불균형도 한복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도 한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여 높이면 우선순위와 용적률 그리고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공급 만들 수 없습니다. 공급을. 서울시는 공급을 절대 못 만들어요. 신이 내려와도 이거 공급 못 만듭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상대로 규제 완화하면 16만 가구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6만 가구가 아니고 16,000가구도 나올 수가 없다. 신규 공급.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한 게 현재 35층인 층고 제한을 최대 50층까지 높인다. 그래서 이거는 박원순 시장 때 35층 제한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 50%를 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공급 면적 33평형 기준으로 16만 가구, 거의 한 16만 2천 가구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울은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 네.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층수와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가 없죠. 층수를 우리가 조합해서 지금 아파트 대부분이 남아있는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이 대부분 보시면은 중층 재건축입니다. 조합에서는 계산기를 굉장히 많이 두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하고 용적률은 공짜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죠.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부 체납해야 되죠.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을 받았어. 똑같다는 겁니다. 축소된 만큼 아파트 세대는 늘어나고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기부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것도 기부 체납이에요. 임대주택을 놔야 되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땅이 이만큼 있어. 처음에 이만큼의 땅이 있는데 이만큼의 땅을 잘랐어. 그리고 이 다른 땅을 자른 만큼 대지 면적입니다. 이 아파트의 대지 면적에 일부를 자른 것만큼 용적률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똘똘입니다. 또이. 이게 페널티라고 그러죠. 예. 그냥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등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 꼴. 똑같다는 겁니다. 땅이 좁아지고 용적률을 올리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의 쾌적성만 줄어드는 겁니다. 쾌적성이. 땅 면적이 줄어들고 세대는 증가하기 때문에 쾌적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대가 증가하고.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거를 닭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합해서 누가 선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서울 아파트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지금 1대1로 선택을 하죠. 1대1. 이유가 있습니다. 1대1.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왜 1대1로 추진하는가?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해 주겠다. 네, 분양가가 있고 그다음 분양 세대도 증가시켜 주겠다. 그 증가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용적률이죠. 분양가도 올려주고, 그리고 분양 세대도 증가해 주겠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초안으로 이것도 분담금입니다. 제초안으로 다 토해내요. 네, 분담금으로 다 토해내잖아요. 토해내잖아요. 이거 구토하는 거잖아요. 구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땅은 좁아지고 세대수 증가하고 분양가 높아진다. 제초안 다 두드려 맞는다. 그래서 임대할 주택을 늘리고 세대수 증가하면 뭐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중증재건들을 다 1대1을 선호합니다. 그럼 1대1로 선택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그 대신 어떻습니까? 제초안 안 내도 되잖아. 개발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임대주택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임대주택을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대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 기부 체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쾌적성은 늘어난다.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합이 원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층수 이것만 받아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네, 이거 하나만. 그래서 아파트를 더 쾌적하게, 동간거리도 더 띄우고 아파트를 쾌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합에서는 선택하는 게 무엇이다?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을 속도전으로 하자는 겁니다. 속도전. 그러면은 1대1 재건축을 속도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타 경비라든가 뭐 금융 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주한 세대들에 대해서 뭐 이주비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 뭐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 뭐 시공사들하고 뭐 협의를 해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금융 비용도 줄어들고, 속도전을 하게 되면 뭡니까? 경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평당 900만 원 정도에도 최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공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너희들 기부 체납해라. 그리고 분양세도 올려주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대를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한다고 해도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전부 다 토해내는 거예요. 땅도 줄어들고 제초안이라는 것 때문에 다 토해낸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결론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초안이에요. 제초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초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재개발도 제초안이 들어갔잖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제초안이 들어갔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초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용적률을 올려가게 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뭐 어떻게 의미가 없다 치더라도 대신 분양 세대를 늘리면 되잖아요. 분양 세대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분양가를 올리면 되는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안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 개발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 세대를 줄이다 보니까 거의 다 1대1 혹은 분양 세대를 최대 20% 이내로 줄이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이게 화두는 무엇이냐면은,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화두의 가장 결정자는 제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초안이라는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공급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땅이 없어요. 땅이. 그래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이산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토지 수용 방식으로는 이게 이제 공급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네, 그리고 역세권이라든가 소규모, 그리고 1000세대 이하 아파트 만든다는 거는 이미 이거는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의 국유지라든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 외에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공급 대책을 만든다, 16만 가구, 13만 가구를 만든다고 하는 서울 시내에서 그 공급 대책이란 것도 재초안이라는 이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 분담금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절대 공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오자면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쪽박 찼습니다. 쪽박. 어떤 부분에서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상기심 도시 다 쪽박 찼어요. 땅 수용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에서 추구하는 아파트 가격이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 시내 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는 애초부터 재초안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물량 절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1대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단지들 안 나온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